청와대가 비밀 전화방인가 조폭 수준의 범죄 수법.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말인데요. 오늘 오전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논평에 있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비밀 전화방인가 조폭 수준의 범죄 수법이다. 이기성 기자. 네. 국민의당은 왜 이렇게 거세게 비난을 한 거죠?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폰, 대표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사실은. 차명 휴대폰을 써서 엄청나게 많은 통화를 했다. 이걸 밝혔거든요.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두 사람이 차명폰을 가지고 통화를 한 것이 570여 차례나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농단이 불거져가지고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9월 3일부터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귀국한 10월 30일까지 간단히 얘기하면 최순실 씨가 이제 독일에 치료한 기간이죠. 그게 이제 1년 1개월 정도 되는데 127차례나 통화를 했다. 하루에 3번 꼴이나 되는 셈인데요. 보통 이제 뭔가 숨기고 싶거나 조폭 집단 같이 좀 깨끗하지 않은 집단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야권에서 저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 대포폰과 다르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은 또 비슷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공식적인 업무용 전화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전화기 놔두고 다른 전화기, 차명폰, 대포폰으로 최순실 씨와 통화를 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납득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무폰, 공용 업무폰이라는 것만큼 보안이 잘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뭔가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대포폰, 차명폰을 썼는데 오히려 그 대포폰, 차명폰을 씀으로써 이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조회가 가능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명폰 얘기는 사실은 한두 번 나온 건 아닌데 지난 10월에 검찰, 그러니까 특검으로 옮기기 전에 검찰이 이제 수사를 그렇죠. 했었죠. 특권에서. 10월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임의 제출을 청와대 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목록을 들여다봤더니 그때 나온 게 휴대전화 한 20여 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용 업무폰은 4대였고 나머지는 최순실 씨 트레이너 출신인 행정관 이름으로 5대, 그리고 나머지 8대 정도는 아예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안에서조차도 지금 20개의 전화가 나왔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차명폰이라고 하니 이게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임광희 기자,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명폰과 대포폰의 차이가 있어요? 굳이 차이를 말한다고 하면은 일단 남의 이름을 빌려서 쓴 거니까 차명폰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전화를 쓰지 않고 주영진 해가지고 하나 네 이름은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쓰면은 이게 차명폰이 되죠. 제가 가서 만들어서 줘야 그렇죠.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다 대포폰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약간의 더 나쁜 범죄 약간의 그런 것들이 포함된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영진이나 이기성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노숙자라든가 이렇게 다른 전혀 모르는 제3자의 명의로 전화를 개설해서 내가 활용하는 거는 대포폰이다 이렇게들 부릅니다. 어쨌든 간에 차명폰이나 대포폰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걸 좀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정우성 오늘 재판에서 정우성 전 비서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의 진술 요지가 공개가 됐는데 최순실 씨도 태블릿 PC 한 대와 전화기 8대를 자주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8대요? 근데 전화기 8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 이름으로 다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전화를 왜 도대체 대통령과 그리고 비서관들과 하면서 왜 내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차명폰들을 활용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전화통화, 차명폰을 통한 전화통화 하루에 평균 3차례 정도 되고 특히 독일로 간 최 씨가 귀국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차명폰을 통해서 최 씨의 귀국을 설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특검은 이런 사실들을 확인했을까요? 특검에 가장 증거를 많이 갖다 준 사람이 장시호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장시호 씨가 이제 진술에서 얻은 얘기인데 장시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태블릿 PC의 보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로 하여금 이모에게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보도 이후 귀국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순실 씨가 저 차명폰으로 계속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시호 씨한테 전화해서 야 시호야 네가 한번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래서 장시호 씨가 대통령 차명폰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인 최순득 씨와 통화를 연결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귀국하라고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장시호 씨가 진술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 전해드리다 보니까 차명폰과 대포폰 사실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요. 어쨌든 최순실 일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고요. 최순실 일가가 대포폰을 많이 사용해 왔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고요. 대통령 역시 차명폰을 쓰고 있다는 의혹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최순실이가 대포폰을 주로 사용을 하죠? 예,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날 대통령이랑 할 때 통화했던 전화기가 대포폰인지 혹시 기억납니까? 그건 대포폰은 확실합니다. 네. 예. 그럼 대통령도 대포폰으로 사용해서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대포폰하고 통화하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공무폰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상식인데요. 그건 뭐 예. 참고에는 모르실 것이고요. 지금 김태형 변호사 다시 한번 차명폰과 대포폰 조금 전에 임광 기자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불법과 합법, 대포폰은 불법이다라고 다들 알고 그렇게 있는데 알고 있고 차명폰은 그럼 합법이에요? 뭐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처벌받는 게 뭐냐면 금전등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 타인명의 전화 개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부장님 저 한 달에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전화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처벌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뭐 부인 이름으로 전화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회사 직원 이름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화기 여러 개 하다 보면 그런 경우에 사실은 부인한테 여보 내가 돈 줄게 하나 해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예.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차명폰 어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가지고 쓰는 그런 차명폰 같은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이제 대포폰을 우리가 처벌받는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면 대포폰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앞서 임광기 선임 기자께서도 설명을 하셨듯이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아무도 좀 모르는 뭐 서울역에 계시는 분 노숙자분 이런 분들 명의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름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냥 안 줍니다. 아마 돈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은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차명폰 같은 건 합법이고 뭐 대포폰 같은 경우는 불법이다. 시중에 그런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돈을 주냐 안 주냐 이거에 처벌 여부가 딸려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얘기했다는 대통령이 사용했다는 전화가 대포폰이냐 차명폰이냐 헌재에서 지난달에 얘기했던 거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의하면은 노숙자 걸 쓰지는 않았겠죠 대통령이. 그래서 윤전추 행정관의 이름으로 된 것을 썼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윤전추의 차명폰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안 썼다고 그랬거든요 청와대에서. 작년 11월 달에 안민석 의원이 국회 질의에서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장시호가 6대를 개설을 해서 대통령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거다. 터무니없다고 주장을 하고 홈페이지에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은 절대 대포폰을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9일 날 헌재에 정호성 비서관이 출석을 해서 물어보니까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하는 경우도 있었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서 대통령도 갖고 있었냐 그랬더니 그렇다. 차명폰을 누가 구해줬냐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하고 정호성 비서관이 한 달에 2-3번 정도 차명 전화를 했고요.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인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차명폰을 활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윤전추 행정관이 명의로 만들어준 것을 활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대통령과 통화할 때 업무폰과 차명폰 둘 다 썼고 그중 차명폰을 사용할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차명전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전화 이재만 안봉근 정도다. 차명전화 요금은 자신이 쓰던 전화 요금은 물론 대통령의 차명전화 요금도 정호성 전 비서관 자신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에게 이 전화기를 드릴 때 대포폰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쓰시라고 드린 것이고 왜 이런 전화기를 사용했느냐. 사찰이나 도감청 우려보다는 북한이 감시할 우려
또 정보기관의 사찰을 우려한다기보다는 보안 부분에 있어서 관성적으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 전추 행정관의 명의로 됐다고 한다면 윤 전추 행정관은 헌재에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위증의 가능성도 좀 있어 그렇죠. 보여요. 지난달 5일에 헌재에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휴대폰 외에 또 다른 것을 소유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자기 명의로 만들어서 줘놓고도 잘 모른다, 본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헌재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명이 날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썼다. 뭐 이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내용이고요. 또 하나 오늘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힘이 빠지는 결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하게 해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를 했는데요. 법원이 각하할 경우 또는 기각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이규철 특검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은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각하나 기각이 나올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아마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 못하게 됐고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 영장 만약에 다시 한번 기각된다면 특검이 상당히 힘이 빠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뭐 힘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특검으로서는 사실은 명분을 주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하고 우리가 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어쩜 보면 청와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다고 보면 아마 그 기각 이유 중에 하나로 역시 대통령, 뇌물을 받았다고 보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얘기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특검은 오히려 대통령 하여금 대면 조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그것까지 만약에 거부한다고 하게 되면 특검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명분 하나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이 꼭 이른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훈 변호사가 언급했듯이 특검이 예상보다 빨리 오늘 수사기간 이달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연장하게 해달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오늘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검법상 수사기간의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일 이전에 신청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반면 이번 특검은 기존의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승원 칼럼니스트,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좀 생각보다 빨라요. 그렇죠. 그 수사는 원래대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28일까지인데 3일 전에 이것을 이제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5일 가장 늦게 하는 시기가 25일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에 이제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합니다. 대면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요청서를 생각보다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상 황교안 총리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쪽으로는 지금 기간 연장을 안 해주면 우리 그냥 법안을 바꿔서라도 특검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민주당에서 법안 하나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연장 발의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제 계류돼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그 총리가 거부를 하게 된다면 바로 또 국회 몫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박영석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 곡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죠? 너무 잘 알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영화 쉬리 얘기할 때 쉬리? 잠깐 나왔었는데 1999년에 나왔던 영화 쉬리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입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이 소식 듣고서 많은 분들이 영화 쉬리를 떠올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북한 특수부대 공작원들이
한국에 침투해서 한국 정보기관 요원들과 명운을 건 대결을 벌이는 영화였는데 1999년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흥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남과 북, 북과 남, 이 북한을 다룬 영화, 드라마들이 우리 관객들에게 상당히 큰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When I Dream 노래 가사도 좋습니다. 제가 당신을 꿈꾸면 당신은 제 앞에 나타날 거예요. 가사도 음미하시면서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